네하, 네네쌤,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궁금이양. 오늘은 드디어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받는 날이군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식사 조절은 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요, 선생님.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봤더니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건강한 식사법, 운동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찾아내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번에 이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말씀해주시면서 위험하니까 꼭 약을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제가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엄청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건강에 자신이 생겼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거 모두 확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상지질혈증 약 먹는 건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을 때부터 약을 먹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글쎄요. 궁금이양, 분명히 저번에 LDL 콜레스테롤 검진에서 측정된 수치가 162mg/dl였죠? 이 정도 수치면 생활습관 교정과 약 복용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제가 저번 진료 상담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수치가 160이 넘어간다는 건 정말 이상지질혈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약을 드시면서 생활 교정을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진단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렸긴 하지만 아직 궁금이양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나 봐요. 하긴 약을 갑자기 시작하자고 하면 부담이 되고 꼭 먹어야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맞아요, 선생님. 갑자기 약을 먹고 막 환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불안하고 아니었으면 싶고 기분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과 의사의 입장에서 꼭 치료가 필요한 분을 나 몰라라 하고 불안하면 안 드셔도 돼요 라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는 없죠. 제가 오늘 이상지질혈증이 심하면 왜 꼭 의사가 추천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하고 과연 약의 효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네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제 불안감도 싹 없어질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궁금이. 먼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 콘텐츠인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왜 치료를 받아야 할까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내용이 방대해서 지루하긴 한데 참고 쭉 들으시면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죠. 관련해서 오른쪽 위에 찾아갈 수 있게 해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꼭 먼저 보시고 오세요. 우리 궁금이양은 이미 아는 내용들이니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활발하게 혈관 내벽의 죽상경화 병변을 만드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라고 불리는 죽상경화증이 심해지고 전신의 혈관을 병들게 하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생명의 가장 치명적인 혈관병인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는 무서운 내용까지 다루었어요. 이렇게 혈관 내벽의 나쁜 죽상경화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먹는 약을 통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치료에 있어 가장 1순위로 거론되는 약이 바로 스타틴이죠. 네네쌤, 저도 이 스타틴이라는 약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다들 좋은 약이라는 말도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약이니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막 무섭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의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스타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라고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정말 스타틴이 이상 지질혈증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궁금이양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이 된다고 요즘 너무 쉽게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들을 직접적으로 여과 없이 접하다 보니 특정 개인의 편협한 시각으로 본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에 너무 과한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근거가 보다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진료 지침이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슬프게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 궁금이양도 제가 스타틴이라는 약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스타틴의 좋은 점, 약을 먹어서 몸에 이로운 점 보다는 부작용, 몸에 끼칠 나쁜 영향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떠올리잖아요. 여러 매스미디어의 자극적인 내용들이 환자분들로 하여금 치료받기에 앞서 기피부터 하게 만든 나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스타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여러 부작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 가장 1순위로 선택해야 하죠. 과연 그 선택의 근거가 얼마나 확고하기에 의사들이 꼭 스타틴을 처방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네 의사. 자, 의사들이 왜 그렇게도 이상지질혈증이라면 스타틴 하는지 알아보려면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환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선 스타틴의 이로운 효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스타틴의 좋은 효능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선 하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우리 몸의 건강을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이러한 질환으로 야기되는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사람이 병으로 갑자기 죽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약제 중 하나죠. 그 다음으로는 혈관의 염증 반응 감소 및 운동성의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혈관 내벽 안에 이미 발생한 죽상경화 병변의 위험도를 감소시켜서 혈관의 탄력을 좋게 만들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혈관 나이를 줄어들게 하죠. 이 말은 즉 젊은 시절에 튼튼한 혈관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는 거죠. 에이, 선생님, 혈관이 회춘한다니 너무 억지스러운데요?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내 의사 선생님께도 자주 질문도 하지만 아무리 약의 효과가 좋아도 그저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일 뿐인데 Oculus Reparo.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처럼 뿅 하고 내 몸속 혈관이 구석구석 전부 젊어진다니 아무리 제가 의학을 몰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내 선생님 다른 말은 다 믿어도 이번에 말씀하신 건 좀 신빙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사실 궁금이양이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타틴의 이러한 효능은 여러 의학적인 연구들과 발표된 논문들로 이미 예전부터 입증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내과 전문의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이 확실한 자료들을 가지고 궁금이양과 이 콘텐츠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타틴의 장점을 설명할 거예요. 먼저 아까 궁금이양에게 말해줬던 첫 번째 스타틴의 이로운 효능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내혈관의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을 방지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이 하나의 문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근거 논문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는 근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한다면 심내혈관 질환이 예방이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줄어든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환자의 사망이 감소하는 근거도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론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면 스타틴을 꼭 처방하도록 권장한다는 근거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이 한 문장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다니.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진료를 할 때 이런 수많은 근거들을 뒷받침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의학이란 건 아무나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피곤해요.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근거를 찾아보면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이.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자료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내용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할게요. 이전 콜레스테롤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죽상경화증과 심내혈관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은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스타틴의 효능을 파악할 때도 단 한 가지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느냐만 판단하면 돼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하면서 근거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NEJM에 실린 스타틴에 관한 논문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NEJM이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뜻하는 것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큰 인정을 받고 있는 논문지예요. 얼마나 논문지의 위력이 대단한지는 임팩트 팩터란 것으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임팩트 팩터란 것은 우리나라 말로 피인용지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논문지에 속한 논문들이 다른 의사나 의학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팩트 팩터란 수치가 높을수록 이 논문지에 속한 논문들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근거가 충분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주 찾고 활용해서 자기의 새로운 논문에 대한 근거 자료로도 쓰고 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근거로 삼는 논문일수록 당연히 연구의 수준이 높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훌륭한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임이 틀림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피인용지수로 각 논문지의 모든 평가 정도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의학 저널에만 한정해서 약 5 정도까지의 지수를 가진 논문지는 각 나라 및 일부 지역권에서 인정받는 정도의 논문지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 이상, 10 정도까지는 대륙권 정도, 예를 들어 아시아권, 유럽권, 미국 전역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 이상의 피인용 지수를 가진 저널을 보신다면 그 저널은 전 세계를 범위로 해서 정말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확실한 근거를 가진 논문들을 모은 저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NEJM의 임팩트 스코어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76점으로 의학 논문지들의 피인용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하는 논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와, 잘은 모르겠지만 네네쌤이 앞서 말하기로는 10점만 넘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을 가진 저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176점이면 17배가 넘는 수치 아닌가요? 이런 곳에 실린 논문은 그야말로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이 논문지에 실린 스타틴과 관련된 논문의 내용은 어지간해선 반박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신뢰성, 즉 믿음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논문에 실린 연구의 개요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총 502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였고요. 주요 내용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스타틴을 연구기간 동안 복용한 후 대상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죠.
연구 대상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스타틴 계열의 프라바스타틴 혹은 아토르바스타틴을 1년 6개월간 복용했어요. 그 이후 처음 측정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복용을 완료한 후의 수치를 비교했죠. 그 결과 H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다른 콜레스테롤 관련 검사 수치들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LDL 콜레스테롤도 크게 감소했죠. NEJM에 실린 다른 논문도 같이 살펴볼까요? 이 논문은 심근경색이라는 치명적인 심장병을 겪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기록이에요. 앞서 소개한 논문과 비슷하게 스타틴 계열의 약제를 복용하고 난 후 LDL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감소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심장병의 재발에 큰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반드시 가능한 낮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따라서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출수록 심장질환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 스타틴 계열의 약제를 사용했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모두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도 유명한 저널들 중에서 스타틴의 효능을 입증한 자료들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소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략히 대체하고요. 이렇게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니 스타틴이 혈중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1부에서는 의사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왜 스타틴을 꼭 쓰는지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타틴에 어떤 이로운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항상 제 콘텐츠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